네, 선생님이 그 PDF 파일로 줬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좀 짚어줄게요. 지금 이게 본용어, 보조용어의 관계에서 어떤 경우에는 붙여 쓰는 게 허용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붙여 쓰면 안 돼요. 지금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A, B. 요 A는 둘 다 돼요. 사실 둘 다 띄어쓰기가 원칙인 건 맞아요. 띄어쓰기가 둘 다 이제 원칙인데 A는 붙여 쓰는 게 허용이 되는 거고 얘는 붙여 쓰면 안 돼요. 이게 허용이 안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A 볼게요. 먹어보았다, 꺼져간다, 피어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꺼지어 했을 때 눈에 보이죠? 여기는 어가 있고요. 옆에는 고고지가 있어요. 그래서 붙여 쓰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만 붙여 쓰냐면 연결 어미가 알 경우에만 붙여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먹다, 그 다음에 뭐 꺼지다, 피다 요 부분이 지금 본용언이잖아요. 노란색 부분이 본용언이고 뒤에 보다, 가다, 있다 얘네가 이제 보조용언이에요. 근데 이제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해주는 그 어미 이 어미가 알 경우에만 붙여 써라 요거예요. 네, 이해 가셨죠? 자, 이제 2번 볼게요. 나는 밥을 먹어봤다, 책을 찢어버렸다. 지금 예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맞죠? 요거니까 요거는 이게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붙여 써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에 B 보면은 나는 밥을 먹어서 보았다, 책을 찢어서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어서가 된단 말이에요. 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띄어써야 되는데 요 1번이랑 요 1번이랑 2번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1번의 요 뒷부분 있죠. 쉽다 안 왔다 얘네들은 보조용언인데요. 여기 있는 보다 버리다는 나는 밥을 먹어서 뭐 여기다가 뭐 가만히 보았다. 이게 지금 문장이 여기 사이로 들어가기 허용이 돼요. 책을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 예. 근데 얘는 안 돼요. 나는 밥을 먹어 뭐 바로 보았다 이렇게 하면은 요 보았다의 의미가 원래 try 시도의 의미였는데 여기 중간에 뭐가 끼잖아요. 그러면 원래 어이었던 본용어였던 C의 의미로 바뀌어요. 그럼 이건 불가능한 거죠. 책을 찢어 휴지통에 버렸다. 요 사이에 뭔가 이렇게 끼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책을 찢어버렸다라는 이 버렸다는 완료의 의미였는데 책을 찢어 휴지통에 버렸다면 진짜 버린 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용언과 본용언의 관계에서는 요 사이에 뭐가 다른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단어는 맞아요. 본용언 따로 보조용언 따로 단어는 맞는데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붙어 다녀야 돼요. 다른 성분이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긴 돼요. 먹어서 가만히 보았다. 책을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 얘를 다는 이유가 뭐냐면 요 뒤에 있는 게 본용언이라 그래요. 얘네들 본용언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본용언 보조용언인지 본용언 본용언인지 헷갈릴 때 가장 좋은 점은 어서를 넣어보면 돼요. 왜냐면 어서는 대표적인 연결어미거든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어미예요. 제가 문장과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두 개의 문장이 지금 어서라는 연결어미를 통해서 한 개로 이어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 서술어가 얘 두 개예요. 한 개, 두 개 이렇게 한 개, 두 개. 그렇죠? 얘도 물론 서술어가 두 개인데 얘는 일반적으로 서술어가 두 개라는 표현도 안 쓰고 개수 자체를 안 세요. 왜냐면 얘가 굉장히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해 갔죠? 네. 그러면 저기 잠깐만요. 다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2의 A 부분 2의 A는 뭐다? 얘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이다. 그런데 2의 B는 뭐다? 본용언과 본용언의 관계이다. 본용언의 관계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면 되느냐? 여기에 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대표적인 어미 어서가 들어가면 본용언과 본용언이다.
자, 추가로 뭐가 있는가? 요 사이에 다른 성분을 아예 넣어버리자. 요거 가능하면 본용원, 본용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 볼게요. 3번은 A는 붙여 쓰는 게 되는데 B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기 요것 때문에 그래요. 조사 개입. 자, 앞말에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조사가 붙어요. 그럼 무조건 떼어주기로 했어요. 붙였으면 너무 길어져요, 얘는. 네. 자, 4번 볼게요. 자, 요 4번은 어떤 구성이느냐? 얘는 좀 특이한 구성이라고 써요. 제가 노란색으로 친 요 부분이 본용원이고요. 뒤에 있는 것들, 얘네들이 이제 보조용원이에요. 여기 잘못 쳤네요. 여기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죠? 예. 이렇게? 왜 안 되니? 예. 요렇게, 여기 요렇게, 예. 이렇게. 예. 얘네들이 무슨 용어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보조 용어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의존 명사에다가 플러스 하다나 또는 쉽다로 된 구성이에요. 예. 얘네들은 이미 이렇게 돼서 하나의 단어가 됐기 때문에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요. 사전에 찾을 때 듯하다, 법하다, 체하다, 척하다, 양하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 이 구성도 어떻게 하냐?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서도 허용이 돼요. 그런데 이 사전에 등재된 여기 의존명사와 하다, 의존명사 씻다에 여기 사이에 이렇게 도를 넣어버렸어요. 여기 넣어요. 그러면 사전에 등재된 이 말이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뭘로 분해되느냐? 앞에 의존명사랑 뒤에 용언이랑 분리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의존명사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었어야 되고요. 뒷말하고도 띄었어야겠죠. 이렇게 띄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이제 5번 볼게요. 5번도 역시 먹었음이 본용언이고 뒤에 직하다가 이제 보조용언인데 얘는 이제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랑 비슷한 게 요거예요. 먹었음직하다인데 얘는 먹음직하다인데 얘는 요게 하나의 단어예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절대 띄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헷갈릴 거잖아요. 그럼 얘 뭘로 바꾸라고 했어요? 먹음직스럽다로 바꿔버리면 돼요. 이게 말이 된다? 그러면 돼요. 예, 과자가 먹음직스럽다. 근데 얘는 먹었음직하다 해서 얘 있잖아요. 얘는 일단은 요 보조 용어들 빼면요. 말이 다 돼요. 본 용어만 있어도 말이 되거든요. 영수가 과자를 먹었음. 말 되잖아요. 그쵸? 예. 요 직하다를 뺐을 때요. 그러면 영수가 과자를 먹었음직하다 해서 요거는 띄었어도 되고 붙여서도 되는데 두 개를 구분했을 때 제가 먹음직스럽다 넣어봤을 때 말 되면 하나의 단어니까 절대 띄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중간에 다른 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선어말어미가 들어가요. 뭐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렇죠? 네. 얘는 명사형이에요. 명사형. 영수가 과자를 먹음. 이게 먹다라는 이 말에다가 지금 뭐가 붙은 거예요? 어미 부분에 이 다를 빼고 음을 붙은 거예요. 먹음 이렇게 해서 서술성을 지녔는데 이 마치 순간적으로 명사인 것처럼 착각하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명사형, 용언의 명사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5번도 넘어갈게요. 이제 6번 볼게요. 6번은 공통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복합어예요. 복합어는 파생어랑 합성어를 합친 거예요. 그러면 영수가 자리를 빛내주었다. 얘는 복합어가 어떻게 되냐면 빛이라는 명사에다가 내다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나가버리다. 되게 신기하죠? 나다라는 동사랑 가다라는 동사랑 합친 거예요. 자, 이 구하다는 뭐예요? 구라는 어근에다가 하다가 붙은 건데 제가 지금 줄표 표시했잖아요. 접사란 뜻이에요. 더하다도 마찬가지. 더라는 부사에다가 하다가 붙은 거예요. 자, 종이가 강물에 떠내거나 뜨다. 제가 이제 줄표 생략할게요. 내리다, 가다 이렇게 세 개가 붙은 거예요. 어근 세 개가. 자, 깨뜨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다에다가 뜨리. 이게 붙은 거예요, 지금. 뜨리. 지금 요거 줄표했죠? 접사는 뜻이에요. 공부하다 어떻게 해요? 공부 플러스 하다 붙은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미안해요. 정리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본용언 보조용언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이 본용언이잖아요. 얘네들이 본용언인데 얘네들 본용언이 복합어 또는 합성어일 경우인데 뭐가 되든지 간에 이렇게 삼음절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띄어쓰란 얘기예요. 왜냐면 붙였으면 가독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비기 싫은 거예요. 심지어 힘을 더하여 주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더해랑 큰 차이점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띄었으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빈내에서 얘를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붙였을 거면 어미가 아여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네. 여기에는 이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냐면요. 이게 네, 지금 이제 합성된 거예요. 여기에다가 붙은 거예요. 붙었는데 이 모음이 충돌돼가지고 하나 없어진 것 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나가 합성어에다가 붙은 상태인데 모음이 충돌돼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구어에다 냈잖아요. 이거 축약해서 구해 된 거고요. 더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떠내려가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간의 모음이랑 어미 모음이랑 충돌을 일으키면 이렇게 다 하나씩 없어져요. 얘는 이제 축약된 거죠. 깨뜨려에는 뜨리어 이렇게 해서 축약된 거예요. 공부하에다가 붙인 거예요. 연결어미 붙였는데 얘도 축약해서 공부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자, 이제 7번 볼게요. 옷이 작은가 보다, 빨리 집으로 갈까 보다, 먹나 보다, 힘들겠지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어학 구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띄어쓰는 건데 얘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이 이제 종결어미라고 얘기해요. 예. 문장을 종결시켰어요. 뒤에 있는 거 없어도 문장 완전히 종결됐죠. 옷이 작은가? 빨리 집으로 갈까? 드디어 밥을 먹나? 아무래도 힘들겠지. 문장이 종결된 상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띄어쓴다 요 얘기예요. 자, 이제 8번은 뭐냐면 적어 둘 만하다. 얘는 좀 복잡한 게 뭐냐면 요 앞에 게 본용언이에요. 적다, 읽다, 되다. 그 다음 보조용언 원 나왔어요. 적어 두다, 읽어 보다, 되어 가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조용언이 또 들어갔어요. 얘가 보조용언 원, 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붙여 쓰고 싶다면 어디 붙여 쓰느냐? 이 보조용어끼리 붙여 쓰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얘네 둘이 붙여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럼 얘네를 무조건 띄어야 돼요. 저 보조용어끼리 뭐하러 붙였어요? 그러니까 본용어이랑 보조용어이랑 붙이는 이유는 본용어이 중심 의미고 보조가 중심 의미를 조금 더해주기 때문에 붙여 쓰라는 거잖아요. 붙여 쓸 거면 여기 붙여 써야겠죠? 이렇게. 당연히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요. 붙여 쓰는 거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가 지금 어잖아요. 이렇게. 자, 이제 9번 볼게요. 다 했어요. 9번. 얘는 붙여 쓰기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얘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지우다라는 어간에다가 지금 연결어미 붙이고요. 지다가 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지워지다가 된 건데 똑같아요. 본용언이고 보조용언이고 본용언 보조용언의 관계니까 심지어 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서도 허용이 가능한데 얘는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붙여쓰기만 하래요. 이유가 뭐냐? 이 지우다라는 품사가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타동사거든요. 근데 지워지다가 되는 순간 자동사로 바뀌어요. 이건 품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큰 변화예요.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킨 거는요. 사전에 등재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단어로 보는 거예요. new face예요. 영수가 낙서를 지우다. 이게 능동문인데 낙서가 지워지다는 피동문까지 지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예쁘다. 얘 형용사죠? 형용사인데 얘가 어하다를 붙은 거예요. 지금 어에다가 하다가 이제 붙었는데 하다가 붙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동사 된 거예요. 아기가 예뻐지다. 얘도 동사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형용사에서 동사 품사가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얘도 new face. 그래서 사전에 등재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해요? 합성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성용언. 합성용언은 어떻게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띄어쓸 이유가 없다. 합성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만났든
아니면 본용언과 본용언이 만나서 합성용언이 됐던 무엇이다. 무조건 붙였어라. 새로운 단어니까. 네. 그래서 사전을 찾을 때 예를 들면 먹어보다 이렇게 찾잖아요. 그러면 얘 몇 번 찾아야 돼요? 2번 찾아야 돼요. 1번, 2번 이렇게. 얘네들은 한 번만 찾으면 돼요. 딱 하나. 지워지다, 예뻐하다, 예쁘지다. 이게 딱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만 가능한 거 알려줄게요. 자, 일단은 요거 볼게요. 먹고, 내키지. 본용언, 싶어, 안아, 보조용어 1, 하다, 보조용어 2예요. 자, 보조용어 1이랑 2랑 붙였을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붙여 쓰고 싶으면 본용어과 보조용어 1을 붙여 써야 되는데 어미가 무엇이다? 고예요. 어차피 띄었어요. 자, 어미가 무엇이다? 띄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본용어, 보조용어 1, 2의 구성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본용어, 보조용어 딱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아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아우르는 방법이 뭐 있냐면 얘가 붙은 게요. 이 앞에 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싶어라는 구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 붙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키지 않다라는 구를 잃었고 마음에 들다라는 구를 잃은 거예요. 네. 자, 요 마지막 부분 잘 설명해 줄게요. 이 들다라는 이 용어는 마음에라는 즉 부사어를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에요. 마치 뭐랑 비슷해요? 나는 학교에 가다랑 비슷해요. 가다라는 용어는 나는 가다 안 돼요. 학교에라는 부사어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아주 밀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구를 이루어서 다녀요. 여기에 붙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긴 당연히 띄어쓰고 여기도 띄어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다시 헷갈려 하지 마세요. 헷갈려 하지 마세요. 자, 뭐 헷갈려 하지 마냐면 요거 구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붙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문제 푸는 방법 어차피 얘는 보조 1, 2기 때문에 붙였을 이유가 없으니까 띄었으면 돼요. 보조 1, 보조 2 띄어서 하면 돼요. 자, 근데 요 세 개를 다 아울러 설명하고 싶어요.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면 된다? 먹고 싶다라는 구, 내키지 않다라는 구, 마음에 들다라는 구에 붙은 구성이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예. 이건 구구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세 개를 공통적으로 설명하려면요. 알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얘랑 차이점 알겠어요? 이 8번 A랑 얘랑 차이점? 자, 다시 설명해요. 얘는 본용언, 보조원, 보조2인데 여기 붙여서도 된다고 했어요.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서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여기가 얘가 보조잖아요. 보조1, 보조2예요. 얘까지 요 두 번째 요 두 문장에서.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붙였으면 안 돼요? 어미가 어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